안녕하세요. 톡 까놓고 얘기하는 토킹 어바웃의 얌전하나. 네, 김석하 씨입니다. 선생님, 지난 8.15 광복절날 혹시 태극기 다셨어요? 안 달았습니다. 저도 태극기 달지 못했지만 저는 광화문에서 직접 태극기 들고 태극기 바람에 들고 휘날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윤통 왔을 때, 대구 서문시장 윤통 왔을 때 아시죠? 그날 저는 대통령 오니까 태극기 정도는 들고 가줘야지 싶어서 태극기 들고 갔다가 검문 당했었거든요. 어떤 그 사법 경찰 두 분이 저한테 태극기 들고 어디 가냐고. 그래서 제가 왜요?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들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오늘 계속 귀찮은 일 생기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라 그러고 얼른 그 자리 그냥 피해서 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 인파 중에 태극기가 정말 제가 들고 있는 거 딸랑 한 개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요즘 어쩌다가 이 태극기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게 됐을까 좀 잠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였습니다. 태극기가 그날. 두 개요? 쌤도 들고 저도 가셨어요? 들고 갔었어요. 근데 쌤은 이렇게 들고 다니시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광화문에서도 들고 다니고 흔들고 다녔고요. 네. 집에는 개항은 안 했지만 그 광화문 때도 그렇고 8.15 그 서문시장에서도 좀 들고 다녔어요. 서문시장에 들고 다니셨어요? 네네. 근데 제재를 받으니까 난 못 봤는데. 제재를 받으니까 말았죠. 길쭉하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펴서 펄럭거리고 다니진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태극기답게 들고 다니지 네, 못하고 흔들고 그냥 다니지 못했다는 거죠. 종이짝처럼 그냥 네. 똘똘 말아가지고 숨겨서 다니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뭐 숨겼다기보다 펼치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왜 펼치지 않았어요? 장소 도착하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태극기를 펄럭이면서 다니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받았다. 누구한테 주의사항을 받았냐니까 뭐 경찰들이 그런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알겠다. 뭐 그래갖고 안 펼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그 행사장에 갔었죠.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그래 한반도기도 아니고 태극기인데. 좀 궁금은 하더라고요. 누가 네. 왜 그런 명령을 어느 선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흔들지 못하고 다니게 만드는지 궁금은 하더라고.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대. 거기 나와 있는 경찰들이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저는 궁금한 게 아니고 진짜 화났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거기서 더 대들다가 또 그 깡통아재처럼 저도 괜히 그게 또 휘말릴까봐 저 좀 무서웠거든요, 사실. 저는 혼자고 그쪽은 건장한 남자 둘이었기 때문에 또 상대는 경찰이잖아요.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피하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조금 겁나긴 했었어요. 그 어쨌든 제가 계속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태극기 들고 다니다 검문당하는 세상이 돼버렸는지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선생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이준석 김광석 글이 오신 거 아시죠? 네, 뭐 가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왔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김광석 글이 와서 뭐 그 기자회견인가 뭔가 하는데 그거 보다가 열불 터져가지고 끝까지 그냥 못 보고 그냥 돌려버렸어요.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선생님은 이준석 좋아해요? 뭐 대구 사람 중에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대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준석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말에 무게가 없고 되게 좀 경망스럽잖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건질만한 영양가도 하나도 없고 음, 빠르고 촐랑촐랑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듣고 나면 무슨 말을 했지? 하나도 건질 게 없다는 그런 느낌. 그거 말고 선생님 또 많잖아요, 또 사실. 그리고 이준석 싫어하는 이유. 자기가 속한 당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 눈을 찌르는 그런 발언들을 너무 즐겨서 하시더라고. 맞죠? 예, 내부 국힘당이라고 하는데 음. 국힘당 당원이라면 저런 발언이 전혀 당에 도움이 안 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많은데 뭐 매스컴 탈 때마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관심이 멀어지더라고요. 왜 저러지 싶어서. 솔직히 그 윤통 후보 시절부터요. 이준석이 그냥 하자는 대로 했었으면은 정말 이제 그 우파 유튜버들하고 애국 정말 우리나라 그 나라 지키려는 애국자님들 아니었으면은 윤통 대통령 후보도 못 될 뻔했어요, 사실. 진짜 그때 저도 부랴부랴 그때 책임당원 가입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준석 역선택 당해가지고 그 뭐 당대표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책임당원이라도 가입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투표권이 저한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거 이제 하여튼 저도 받았거든요, 전화를. 그래서 저도 윤석열 지지하고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지인들한테도 전부 다 빨리 그 책임당원 가입해라. 그리고 혹시나 전화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또 좌파들이 민주당하고 전부 막 역선택해서 민주당 당대표 이준석 만든 것처럼 윤통도 정말 후보 안 되고 그때 뭐 유승민하고 뭐 이런 그 이준석이가 밀고 있는 그저 유승민하고 이런 인간들이 그 대통령 후보 될 수도 그때 그 상황이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막 책임 당원이라도 가입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막 주위에 권고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하는 짓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행태가요. 말 그대로 얼마 전에 뭐 대통령 그 뭐 문자 공개돼서 뭐가 내부 총질 막 그런 말 윤통이 담았다고 문자 보냈다고 열받아서 가는데 그 팩트 아닌가요? 내부 총질 말고 더 정확한 표현이 뭐가 있어요? 이준석이는 지금 분명히 내부 총질 했잖아요. 그래서 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 또 연상되는 단어로는 자가당착. 그리고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이 그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종을 울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도대체 들어요. 무슨 색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예, 소설책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공연 이제 공항 공연부를 올리는 어떤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무 영양가가 없는데 이제 반대측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예, 계속 민주당에서만 편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국힘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뭐랄까 이준석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 그 세력을 형성할 수 없게끔 민주당에서 계속 그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이준돌 화이팅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막 내부 총질 알아서 해주죠. 저거가 해야 되는데 준석이가 알아서 해주죠. 게다가 지금 또 우파들 다 분열시키고 뭐 하여튼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알아서 그냥 저 준석이가 나서서 다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어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역선택에서 30여 가지 그 내부 총질한 그 어록이 1번부터 30 몇 번까지 읽어보니까 야, 이거 좀 저도 못 들어본 것들도 있는데 이제 시간별로 날짜별로 다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숨은 간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뭘 숨은 간첩이에요? 대놓고 간첩이지. 드러난 간첩이라고. 대놓고 간첩이지. 스스로 드러내는 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간첩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 트로이의 목마다 이런 느낌도 있고 뭐 옛날 조선시대 표현으로는 세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니 대구를 지가 왜 오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이 대구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 대구에 올까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배신 때려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뭐 키워줬나요? 많이 키워줬지. 어떻게 좀 어느 정도로 키워줬었나요?
언제쯤 지가 이만큼 알려지게 된 것도 솔직히 처음에 뭐 누구 덕이에요. 근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 때렸다는 그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그 내면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 내면요? 준석이 내면? 예, 준석이의 활동 내면, 활동 사역, 숨겨진 그 내면이 아니고 업무, 시큼은 업무. 일반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좀 자중하고 있는 그 절대로 노출 안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 내막들. 그렇죠. 업무, 내막 맞아요. 예, 그걸 내면은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이를 키워줬다, 뭐 정치 초년생을 아주 초년기에 데리고 와가지고 성장시켰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런 덕을 입었는데 언덕을 배신하고 그 등 뒤에 뭐 탄핵에 그 칼을 꽂았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거는 부작용적인 관점이잖아요. 아, 잘 키워줬는 애가 왜 배신을 하고 부작용을 일으켰을까? 마치 뭐 그 흰신처럼.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정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작용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의 학창 시절부터 키워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 본연의 색깔과 정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파견시킨 그 세작이라 할까? 간첩이에요, 간첩. 예, 그 민주당 간첩 맞죠. 숨겨둔 그 엄밀한 어떤 역할로서의 정성적인 작동을 하는 거죠. 국힘당에서 봐서 얘가 왜 이렇게 부작용일까? 이상하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도 뭐 감싸줄까 말까 이러고 있지만 그건 뭐 안에서 내부 분열이고 바깥에서는 자가 우리 역할을 참 보낸 역할을 정말 잘한다. 계속 민주당에서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정작용인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 처음에 이준석 됐을 때 막 MBC하고 KBS하고 있잖아요. 특집 방송 이래가지고 이준석 젊은 당대표 됐다고 막 엄청 이준석 홍보하는 방송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막 내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 뭐 MBC든 KBS든 그래서 그랬구나. 그 직급 상위 직급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또 그 7시 지역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7시 지역 사람들이 포진돼 있는 그 뭐 국장, 본부장, 사장 다 포진돼 있으니까 그 이준석이 자기들 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기대가 상당했겠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처음부터 비춰준 거겠죠. 태풍 지나고 나니까 하늘이 너무 파랗고 이쁜 거예요. 맑고. 정말 이 정치판에도 이 준석이 같은 이런 정치 쓰레기들 확 좀 날려줄 수 있는 그런 태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준석이 좀 까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제 속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도 저희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속이라도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톡 까놓고 토킹 어바웃이었습니다. 네.